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승철입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그런 자연의 역사,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자연을 대하는 자세, 자연을 통한 과학, 자연모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모사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아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감사한 기회로 아들 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물어봤던 게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뭐 대통령이요, 뭐 선생님이요, 운동선수요, 유튜버요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학자라는 말은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손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아마 이 강연을 보고 계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수가 이런 과학에 대한 흥미가 있을 텐데 이 강연을 통해서 과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궁금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 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될까? 그 다음 그런 의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건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그 원리를 인간에게 이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아직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4번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학을 시작하는 과학자가 되기 위한 가장 진입인 이런 관찰과 의문을 먼저 가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연모사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스텝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연모사 기술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공간, 운송수단, 뭐 로봇, 아니면 생활 물품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생활공간 같은 경우엔 저 크게 솟아있는 건물이 뭐냐면 건물처럼 보이는 저 구조물이 뭐냐면 흰 개미들의 집입니다. 개미는 매우 작은데 집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집은 사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난방시설 없이 이런 개미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부의 저런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한낮에 매우 더울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런 차가운 공기를 내부에 순환을 시켜서 좀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한밤에 매우 추울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낮 동안 덮여졌던 그런 지열을 또 순환을 시켜서 내부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저 구조를 통해서 이런 내부의 그런 공기의 순환,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한 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짐바브웨에 있는 이런 쇼핑센터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통해서 이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다 시원하고 밤에는 보다 따뜻한 그런 쇼핑센터, 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송수단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타보셨을 텐데 고속철도입니다. 일본에 있는 신칸센, 우리나라에 있는 KTX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터널을 지날 때나 아니면 뭐 산간을 지날 때나 진동, 소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자연의 생명체인 물총새라든지 아니면 산천어라든지 이런 모양을 모사를 해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건 이제 벌집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벌집은 이렇게 조밀하게 있는 육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가장 안정한 구조이고요. 이거를 모사해서 만든 게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용 바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용 이런 수송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험한 환경에서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터지거나 이러면은 전력 손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외부의 충격에서도 터지지 않는 그런 타이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오리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공기의 저항을 이제 늘려서 보다 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봇입니다. 이거는 군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적진, 뭐 다른 나라 적군들을 이제 감시할 때 보통 비행기나 이런 거 뜨면은 상대방들도 우리를 감시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의 모양 또는 이런 잠자리의 모양, 이런 곤충의 모양을 모사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얻어서 영상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적군이 보기에도 그렇게 이상하게 위화감을 느끼진 않겠죠.
이거 외에도 이렇게 사람의 보행을 돕거나 물건의 이동을 돕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물품, 즉 자연모사 기능성 표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건 독고마리 풀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 이게 풀숲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옷에 자꾸 붙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독고마리 풀에는 어떤 뭐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접착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붙었다가 다시 잘 떼어지고 또 다시 대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해서 이 독고마리 풀의 끝부분을 봤더니 저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이 되어 있고 이 갈고리 모양의 끝이 옷에 있는 섬유랑 엉켜서 이렇게 접착이 되는 건식 접착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벨크로, 일명 찍찍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뭐 신발이나 가방이나 이런 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접착의 원리, 건식 접착의 원리를 관찰을 하고 이해를 해서 모사를 해서 적용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은 저 상어를 들고 계신 분이 저희 자연모사 연구실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직접 상어를 잡으셨고 상어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하면 저 중간의 그림과 같이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어는 물에서 되게 빠르게 이동을 하죠. 다른 물고기들보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저런 울퉁불퉁한 모양이 균일한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물에 대한 저항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전신수영복이죠.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이 전신수영복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세계 기록들이 단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금지가 돼서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연잎입니다. 연잎은 아마 이렇게 연못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예쁜 꽃이랑 보실 수가 있는데 연잎은 이런 자기세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세정 효과는 뭐냐면 연잎 표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균일한 나노 구조가 있고요. 이 나노 구조 표면에 물을 싫어하는 그런 왁스가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통해서 물을 싫어하는 이런 발수적인 특성을 가지는 표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 나노 구조를 되게 균일하고 주기적으로 잘 만들고 표면에다가 이런 낮은 표면 에너지의 물질을 잘 코팅을 한다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자기세정 효과가 되는 초발수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어떤 표면에 모래를 뿌리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냥 물이 스며들고 말 텐데 이런 표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구르면서 표면에 있는 먼지나 모래들을 이제 흡수를 하면서 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동물은 나방입니다. 아마 다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텐데 나방 눈에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인 균일한 나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방은 주로 어두울 때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천적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먼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서 보다 잘 볼 수 있고 빨리 보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무반사 표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이런 상용 그런 렌즈에 저희가 균일하게 나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왼쪽에 아무 처리하지 않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사 때문에 뒤에가 잘 안 보이지만 저희가 균일한 나노 구조를 만든 이런 렌즈는 뒤에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당이나 교회 이런 데 가면 되게 예쁜 이런 유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염료라든지 아니면 물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매우 작은 크기의 금속 나노 입자들이 되게 자체적인 색깔을 이렇게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색깔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예쁜 그런 색상을 인가를 해서 컬러 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기세정이 되면서 반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컬러를 구현을 해서 심미적인 보기에 예쁜 그런 유리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태양전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태양전지의 기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되게 크게 남색의 이런 태양전지를 많이 깔아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태양전지를 이제 우리 도심 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올 때는 좀 예쁘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가지는 그런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그런 세 가지 기능을 부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띠면서도 이런 자기세정을 통해서 먼지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냥 비 한 번 오면은 다시 세척이 되는 그런 표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뿐만 아니라 이런 필름에도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먼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이건 조금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대기 중에 떠도는 미세먼지를 포집을 해서 그 미세먼지를 위에 뿌리고 물을 뿌렸을 때 정말 세척이 되느냐, 이렇게 고속 카메라로 보면은 아까와 같이 미세먼지들을 흡수를 하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자기세정 효과가 잘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이런 강연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내용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왼쪽에 보는 건 노벨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노벨상의 앞면은 바로 익숙하게 이제 노벨상이네 아실 텐데, 저 가운데 크게 있는 건 노벨상의 뒷면입니다. 노벨상의 뒷면에는 두 명의 여신이 있습니다. 자연의 여신과 과학의 여신. 보통 이렇게 강연을 가면 누가 자연의 여신이고 누가 과학의 여신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지금 이렇게 살포시 쳐다보고 있는, 관찰을 하고 있는 게 과학의 여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과학이란 자연에 대한 관찰로서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자연모사, 즉 관찰, 궁금, 이해, 적용하는 이거에 기초가 되는 이런 관찰에 대한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자가 되고 싶으신 많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주변에 대한 관찰로부터 과학에 대한 접근을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